실물 없이 정보 형태로 남아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가상화폐. 그런데 2018년 캐나다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Q거래소에서 한순간에 무려 약 1,600억 원이 공중 분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이 Q거래소는 고객들의 가상화폐 대부분을 해킹에 안전한 오프라인 지갑, 콜드 월렛에 보관했습니다. 이 콜드 월렛은 반드시 비밀번호를 알아야만 가상화폐를 입출금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콜드 월렛의 비밀번호는 오직 단 한 사람, Q거래소의 대표 제럴드 코튼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범인이네요. 저기 음모론인데. 여기 심증만 가지고. 너무 확실하잖아요. 얘기 좀 들어봐야죠. 그러던 중 Q거래소의 대표 제럴드 코튼은 고아원 설립을 위해 인도로 여행을 떠났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사망 소식이 들려온 뭐야? 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뒤 Q거래소는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콜드 월렛의 비밀번호를 아는 유일한 사람의 부재로 인해 고객들이 예치한 약 1,600억 원이라는 거액을 찾을 방법이 없어진 거죠. 어떡하냐. 진짜 어떡해. 그 피해 고객들의 수는 무려 11만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제랄드 코튼 대표가 돈 빼돌리려고 수순 거 아니야? 갑자기 죽어? 신분위장해서 어딘가 잘 살고 있을걸? 제럴드 코튼 대표의 죽음을 둘러싸고 퍼진 소문, 그리고 그 소문을 더 증폭시킨 건 그가 인도 여행 전에 뜬금없이 유언장을 썼답니다. 갑자기? 자신의 자산 약 81억 원을 아내에게 상속하고 그중 약 8,500만 원은 자신의 반려견에게 남긴다는 꽤 상세한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 유언장을 쓴 지 불과 12일 만에 사망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유언장을 왜 썼지? 자, 무엇을 보든 믿지 마라. 음모론 19, 14위 공개합니다. 한국 메르스 사태 충격 진실. 지난 5월 오산 주한미군 기지에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탄저균 배달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저 때 너무 충격받았잖아요. 진짜 공포스러웠어요. 자, 그런데 이 탄저균 배달 사고가 2015년 대한민국을 공포에 빠뜨린 메르스 사태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발병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당시 186명이 감염, 그중 38명이 사망하며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우고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될 사고였죠. 자, 그런데 이때 메르스는 미군의 생화학 무기 테스트 중 유출된 겁니다. 당시 오산 공군 기지에 배달된 탄저균 사고 조사 과정에서 군 기밀이 드러난 건데요. 자, 미군이 그동안 생화학 전쟁에 대비해 일명 주피터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탄저균이 배달된 시점과 메르스 발병 사태가 맞물리는 점에 주목해서요. 탄저균 배달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메르스를 퍼뜨렸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어머.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나 지금 여보세요? 너무 설득됐어. 아니, 그러니까 확실합니다. 이렇게 팔랑 귀시면 안 돼요. 이게 뉴스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음모론이 나왔다. 그래서 결국 2015년 5월 미국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사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며 탄저균 배달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고요. 무성했던 음모론도 일단락됐는데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린 메르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보든 믿지 마라. 음모론 19, 12위로 갑니다. 지구온난화는 거짓이다. 지구촌의 난제이자 21세기 인류 최대 고민, 지구온난화. 급속한 산업 발전으로 온실가스가 과도하게 배출돼서요. 이를 감축하자는 목표로 맺어진 파리 기후협정에 195개국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지구온난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요. 자, 그런데 나사 기상연구원 출신인 존 시온 박사의 폭탄 발언이 터졌습니다. 지구온난화는 모두 다 거짓입니다. 3만 명이 넘는 과학자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있어요. 지구온난화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과학적으로는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 우린 이렇게 대충 알고 있죠. 네네.
그런데 존 시온 박사가 제시한 근거는 이렇습니다. 남극 빙하를 분석한 결과는 정반대. 계절 변화에 따라 기온이 오를 때 바다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 20여 년의 기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상 이변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없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왜 지구 온난화의 위험성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 존 시온 박사에 따르면 세계 여러 정부가 환경세를 명목으로 세금을 거두고 에너지 업계에서 돈을 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음모라는 건데요. 근데 이것도 일리가 있는 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진실이 팩트죠. 아닐까. 네. 무엇을 보든 믿지 마라 음모론 19 11일을 공개합니다. 누가 스타 기자를 죽였는가? 미 정부와 군의 비리를 파헤치며 일명 오바마 정부 저격수로 유명했던 미국 비 언론 매체 기자 마이클 헤이스팅스. 특히 2010년 당시 아프가니스탄 주둔 사령관이던 스탠리 맥크리스털이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비난하고 참모진들을 무능하다고 직언한 인터뷰를 단독으로 보도. 이 기사를 통해 언론인들의 영예 조지 포크상을 수상하며 스타 기자로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6월 새벽 4시경 헤스팅스 기자가 로스앤젤레스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현장에서 바로 숨을 거두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되게 큰 사고였네. 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고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당시 사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있어요? 영상이? 멀쩡히 달리던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나무를 들이받았고요. 지금 저렇게 도는 거야? 옆으로? 도네. 갑자기 돌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갑자기 뭐야? 그래요? 그리고 차가 갑자기 약 60도를 회전했습니다. 그 어떤 스키드 마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일부러 헤이스팅스를 죽인 겁니다. 헤이스팅스 기자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들이 제기된 건데요. 그 이유,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릭스가 공개한 한 통의 메일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현재 큰 건을 조사 중이야. 당분간 레이더망에서 벗어나 있어야 될 것 같아.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저 근거가 좀 있네. 이 메일에 따르면 자신의 취재를 FBI와 정부가 감시하고 있으며 당분간 감시를 피해 몸을 숨기겠다라는 내용이었죠. 무슨 취재를 무슨 했길래? 취재를 했길래 감시를 당했을까요? 헤스팅스 기자는 사망하기 전 미 정부가 드론으로 불법 정보를 수집한다라는 내용과 사교계 인사 질 켈리가 국방부와 FBI를 상대로 낸 사생활 침해 소송을 취재 중이었다는데요. 헤스팅스 기자가 미국 정부 및 국가기관들의 치부를 파헤치자 FBI가 차를 해킹해 사고를 유발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이후 각종 언론 매체에서 누가 마이클 헤이스팅스를 죽였는가라고 보도하며 논란이 더 커지자 이 FBI는 사실 무근이라고 해며 경찰에서도 그의 죽음을 보석 충돌로 인한 단순 사고사라고 최종 발표했는데요. 무섭다. 무섭다. 진실을 쫓던 한 기자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둘러싼 소문들.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 무엇을 보든 믿지 마라 음모론 19, 10위 공개합니다. 21세기 최악의 의학 스캔들. 2009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신종플루. 감염이 되면 고열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이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4월 인도네시아 보건장관인 시티 파딜라 수파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충격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신종 플루는 선진국 제약회사의 이익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장관이 신종플루 바이러스 유포 혐의로 지목한 곳은 미국 유명 제약회사 B사, 그리고 B사에서 세계보건기구인 WHO와 함께 신종플루를 확대 재생산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일부러 바이러스를 세계보건기구가 퍼뜨렸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자, 사실 B제약 회사의 신종플루 자작극 논란은 암암리에 퍼져 있었습니다. 신종플루의 존재가 처음 세상에 드러난 것은 2009년 4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신종 바이러스인 신종플루 감염자를 발견했다고 공식 발표한 건데요. 자, 그런데 2달이면 신종플루 백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으니까 저희랑 미리 계약하시죠. 마치 신종플루 출현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백신 개발이 완료되기도 전에 미리 여러 국가와 백신 납품 계약을 맺은 B 제약회사. 요게 조금 의심이 되네요. 굉장히 이상했죠. WHO는 그해 6월 감염병 경보 중 최고 수준인 대유행을 선포. 그래서 일각에선 B 제약회사가 백신을 팔기 위해 신종플루를 확산시켰다는 주장이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근데 사람의 목숨에 걸린 일인데 저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제발 믿고 싶지 않은 정말 저는 얘기긴 해요. 네.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걷잡을 수 없게 퍼진 주장에 당시 B 제약회사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로부터 5월 초에 신종플루 바이러스 샘플을 제공받아 백신 개발에 착수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자, 그런데 신종플루 대유행을 결정한 WHO의 비상위원회 위원 중에 제약사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그런데 얼마 뒤 존 맥켄지 위원장과 에번스 위원이 갑자기 비상위원회를 사퇴하자 WHO와 제약사의 결탁 의혹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한편 2010년 8월 WHO가 신종플루 대유행 종료를 선언했지만 WHO와 제약사들 간의 결탁 의혹은 명확히 해명되지 않았는데요. 찜찜하네. 21세기 최악의 의학 스캔들로 불리는 신종플루 논란. 그 진실은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보든 믿지 마라 음모론 19 1위 후보 헤드라인부터 만나보죠. (2014년 9월)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 라이베리아의 한 일간지가 전한 충격적인 소식. 에볼라 바이러스는 미 국방성이 개발한 세균 무기. 어머. 전 세계에 죽음의 공포를 안긴 에볼라 바이러스가요. 실은 포화 상태에 이른 세계 인구를 줄이기 위해 미국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세균 무기라는 보도였는데요. 끔찍하다. 2014년 라이베리아를 비롯해 서아프리카를 강타한 에볼라는 초기 사망률 90%, 2년간 무려 10,0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치명적인 바이러스인데요. 이에 WHO가 에볼라를 지난 40년간 최악의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죠. 근데 미국이 왜 에볼라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라이베리아의 일간지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1975년 미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협력해 당시 자이르에서 최초로 에볼라 바이러스를 개발? 그런데 개발 이유가 아프리카 빈민가 흑인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였답니다. 그 배경에는 흑인을 열등 인종으로 분류해 인종 청소라는 끔찍한 음모가 숨어 있었다는데요. 저거 나치 때나 진짜, 있었던 얘기 예. 아니에요? 그 뒤 점점 몸집을 키워간 에볼라 바이러스 미스터리. 이번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제약회사들과 손을 잡고 에볼라 백신을 미리 만들어 특허를 따뒀다. 그래서 막대한 백신 판매 수익을 챙겼다는 주장까지 제기됩니다. 1960년대 실제로 이제 미국이 매독균 인체 실험했다라는 음모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아주 사실로 바뀌어진 바가 있습니다. 전례가 있구나. 이제 없던 얘기는 아니에요. 전 세계를 공포에 몰고 간 죽음의 그림자, 에볼라 바이러스. 정말 에볼라 바이러스에 검은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을까요? 자, 다음 특종입니다. 바이러스를 둘러싼 인구 감축 음모론은 또 있습니다. 1947년 우간다의 지카 숲에서 처음 발견된 지카 바이러스. 이것도 난리였죠. 이거 난리죠. 난리였죠. 네. 주로 이집트 순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것으로 두통, 발열, 근육통과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산부가 출산을 하면 아이가 소두증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저 많이 알려졌잖아요, 저 얘기. 2016년 브라질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대유행. 이때 브라질 당국에 접수된 신생아 소두증 사례가 무려 4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20배가 넘는 수치였는데요. 어마어마하게 급증하긴 했네. 근데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약간 가임기 여성들한테는 또 특히 맞아요. 공포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충격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된 건 영국 때문입니다.
바로 영국의 생명공학 회사 오사가 지카 바이러스 확산의 배후라는 것. 사건의 발단은 오래전부터 브라질 정부가 골머리를 앓아온 풍토병인 댕기열 때문이었습니다. 이 댕기열의 숙주가 바로 지카 바이러스의 숙주이기도 한 이집트 순모기. 그래서 브라질 정부는 댕기열 확산을 막기 위해 유전자를 변형한 이집트 숲 수컷 모기를 브라질 동북부 지역에 방사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실제로 모기 유충이 95%, 성체는 78%나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여기까진 좋은 거잖아요. 다행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유전자 변형 수컷 모기를 방사한 지역에서 이번엔 지카 바이러스가 창궐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사람들의 불안을 좀먹고 등장한 한 주장. 영국 생명공학 기업 오사가 지카 바이러스를 퍼뜨릴 목적으로 일부러 유전자 변형 모기를 방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말도 안 돼.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랬다면? 소문에 따르면요. 댕기열 확산 방지 실험은 명분일 뿐 오사의 진짜 목적은 인구 감축이라는 거였죠. 아유.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이 끔찍한 계획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미국의 대표 소프트웨어 M사의 전 CEO 빌 게이츠라는 겁니다. 에이. 말이 됩니까? 아우. 빌 게이츠는 에볼라 바이러스 연구에 한 해 수조 원을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됩니까? 지카 바이러스 음모론에 등장한 영국 생명공학 기업 오사가 빌 게이츠가 만든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이 지원하는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소 빌 게이츠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선 전 세계 인구를 감축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강연에서 언급한 사실까지 더해져 음모론에 더 힘이 실렸습니다. 사실과 추측이 얽혀 만들어진 지카 바이러스 음모론.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들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선 안 되겠죠? 무엇을 보든 믿지 마라. 음모론 19. 저 한 기자의 세 번째 1위 후보 공개합니다. 2009년 12월 9일 새벽 노르웨이 북부에 위치한 핀마크 지역. 사람들은 갑자기 하늘에 떠오른 정체불명의 빛 때문에 대혼란에 빠졌는데요. 이거 사진으로 보시죠. 에이, 합성이네. 이거는 뭐. 전부 에이. 저런 색깔이 나올 수가 있나? 그러니까. 요즘 우리 어떻게 보고 저 사진을. 그래. 전 조작이죠. 그래. 무조건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네. 자, 그들이 목격한 것은 상공에 떠 있는 나선형의 불빛. 소용돌이 마냥 시계 방향으로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3분 뒤 소용돌이 중심부에서 푸른빛의 광선이 나타나더니 이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노르웨이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 괴현상을 두고 지구 물리학 관측소의 연구원인 투롤스 린 한센은요. 그 빛은 미사일 발사 실험 중 발생한 불빛입니다. 누출된 미사일 연료가 공중에서 떠돌다가 떨어진 것이죠. 나선형 불빛의 정체를 미사일에 누출된 연료로 지목. 불빛이 발견되기 전날 러시아 해군이 핀마크 지역 인근의 바렌츠 해에서 미사일 실험 발사를 한 사실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자인 조셉 박사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바렌츠에서 미사일 실험 발사가 수차례 진행됐지만 단 한 번도 그런 불빛이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미사일 발사에 실패할 경우 폭발로 인해 기체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게 되는데 나선형 불빛이 목격된 주변에서는 그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빛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러게. 그래서 조셉 박사가 추측한 광선의 정체는 나선형 비행을 하는 미확인 비행물체, 즉 UFO가 남긴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의문들을 남긴 노르웨이의 나선형 불빛. 그런데 2012년 중동 5개 나라에서 이 소용돌이 광선이 또다시 포착됐는데요. 이번엔 5개 나라에서 발견된 겁니다. 비슷하긴 한데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미스테리하네요. 하늘에서 발견된 미스터리한 소용돌이 불빛.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